자, 그러면 374쪽으로 가겠습니다. 374쪽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지금 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부동산 투자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나오고요. 두 문제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서너 문제, 네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만 다 중요한 파트고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고 동영상 강의 이 파트를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DCF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림셈법. 세 번째는 이제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분석법. 그래서 일단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수년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은 승수법. 두 번째는 수익률법 하는 거 있어요. 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수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역수관계. 세 번째 비율분석법은 첫 번째 대부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대부비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비율과 같이 공부하시는 게 부채비율. 그리고 부채감당률. 부채감당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채무불이익률. 채무불이익률. 네 번째가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다섯 번째가 이제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해서 5가지. 영업경비 비율. 그래서 좀 귀찮겠지만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3가지를 분류한 다음에 소분류도 딱 하시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 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으며 얘네 둘은 역수관계다. 비율분석법은 대부부채 비율과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이 있다. 이 중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들어놓으세요.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시간 가치도 고려 못하고 결과치만으로 직접 비교도 곤란하다. 시간 가치도 고려 못하고 비교가 곤란하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이제 우리 부동산 학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총 4개가 있는데 그거는 수년가법 하나, 내부수익률법 둘, 수익성지수법 셋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닌데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바로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현가회수기간법. 자, 현가회수기간법에서 중요한 단어는 현가예요. 현가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걸 4개 얘기해봐라. 4종 세트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일단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요 3개를 받고 하나 추가하면 현가회수기간법 해서 총 4개만 시간 가치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누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누가 시간 가치 고려 못하는지를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아시고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4개만 공부하셨다가 이거 말고는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없다라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4개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잠깐만. 요까지는 무슨 법이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아닌데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가회수기간법.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가회수기간법은 시간 가치 고려하긴 하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니고 그냥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시간 가치 고려한다 못한다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4개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을 받고 현가회수기간법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제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런 표현도 쓰고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책 보지 마시고 칠판만 보세요. 책은 제가 좀 이따 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이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인데 제가 할인이란 말을 빼고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현금 수지 분석법.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하면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방법을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입이 1억 발생했어요. 수입 1억. 이건 수입이에요.
지출이 2천만 원 이루어졌어요. 지출이 2천만 원. 그리고 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봤을 때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하지 마세요. 수입이 크다. 그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수입이 큰지 지출이 큰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왜 모르냐면 수익은 미래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뭐 촌스럽게 미래같이 그러지 않죠. 이제는 내가 수익은 내가다. 지출은 현재 나가는 겁니다. 촌스럽게 현재같이 그러지 않죠. 이제는 현가.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가고 수익은 미래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기 때문에 한 놈이 내가이고 한 놈이 현가일 때는요.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냐면 현금 수지 분석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큰지 모르니까. 당연히 수익이 클 때 투자하는데 그거는 시간 가치가 똑같을 때 하는 얘기고 한 놈이 내가이고 한 놈이 현가일 때는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시키냐면 할인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할인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할인을 해버리게 되면 요건 내가인데 할인되면서 이게 현가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2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1,800밖에 안 돼. 이자율 8%일 때. 1,800. 그러면 수익을 할인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됐어요? 현가가 됐죠. 지출은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이루어지니까? 원래 현재 이루어지니까. 물론 지출도 투자 기간 중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보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그런 건 다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출된 비용은 할인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지출은 어차피 현재 이루어지니까. 수익만 미래 발생하는 거고 그것만 현가로 땡겨오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이제 통일을 시켰어요. 수익도 현가, 지출도 현가. 이제는 시간 가치가 고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말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뭔가 없어요. 그냥 통일시키는 거예요. 둘 다 현재 가치로. 근데 어떤 방법으로 통일시키냐면 할인하는 방법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클 때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수익이 클 때 투자한다 그랬죠. 지출이 얼마야? 2천. 수익은 얼마야? 1,800. 투자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출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1억 2천일 때는 비교를 못 했는데 할인하고 보니까 둘 다 현가라서 이제 통일이 됐고 시간 가치가 고려된 상태에서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20년 후에 있어서 1억이었지 현가로 땡겨오니까 1,8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2천 써서 1,800 버는 사업에 투자할 뻔하신 거예요. 이럴 때는 투자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익도 현가고 지출도 현가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을 그 유명한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요 말이 너무 길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말이. 그래서 줄여요. 할인은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요. 디스카운티드. 현금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캐시. 이건 또 잘 아시네, 현찰. 현금은 캐시. 수지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현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유량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플로우라고 합니다. 뭐라고? 플로우.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하지 않고 DCF법이라고 그럴게요. DCF법. 그럼 만약에 DCF법에서 얘기하는 수익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 고려합니다. 소득 이득도 고려하고 자본 이득도 고려하고. 소득 이득은 뭐냐면 운영을 통한 수익이에요. 자본 이득은 처분을 통한 수익. 그걸 다 고려하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조소득, 순소득, 세전소득까지는 아예 수익으로 보질 않아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오직 세후소득만 수익으로 봐요. 근데 소득이득은 한 번 발생하는데 매년 발생한대요. 매년. 그 매기간 발생하는 세후현금 수지들이 있어요. 매기간 발생하는 세후현금 수지들을 전부 다 현가로 땡겨요. 전부 다 현가로 땡긴 다음에 이걸 다 합해줘. 플러스 처분 시점에 세후진복계액이 나와요. 세후진복계액. 그놈도 미래 발생하는 거니까 다 현가로 땡겨.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고려하는 거 맞습니까? 예. 모든 수익을 다 고려해요. 운영을 통한 수익 고려합니까? 예. 처분을 통한 수익 고려합니까? 예. 매기간이 있다면 매기간 거 다 봅니까? 예.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거 다 현가로 다 땡기고 처분 시 수익 다 땡겨요. 작년 기출 문제, 작년 시험 쉬었다 그랬잖아. 작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1번 지문은 어떤 게 떴냐면 또 1번에 떴어. 1번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떴어요. OX. X.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든 수익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매기간에 있다면 매기간 거 다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뭐를 통한 수익, 처분을 통한 수익도 고려하는데 단지 그 수익 중에서 뭐만 본다? 세후만 본다. 근데 세후는 언제 발생하는 것이라서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라서 뭘 한다? 현가로 땡긴다. 됐어요? 나간 돈은 무슨 투자액만 보자면 지분 투자액을 봐요. 왜 지분 투자액을 보는지를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분 투자액도 이거 현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현가를 생략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출은 어차피 뭐 언제 이루어지니까? 현재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지출 현가고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세후 현금 수지인데 세후 현금 수지들을 전부 다 현가로 땡겨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특징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예, 고려합니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모든 수익을 다 고려합니까? 예, 그럼 매기간이 있다면 매기간과 다 보고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다 본다. 예. 세 번째,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소득만 소득으로 봅니까? 예. 다른 조소득이나 순소득이나 세전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만? 세후. 자,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순현가법, 하나는 내부순일법, 하나는 수익성 지수법인데, 자, 차근차근 잘 들어요. 지금 수업하는 거 이해되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된다는 말은 문제까지 연결 지어주시면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3, 4, 5, 6월달 돼야지 될 건데, 한 수업 3번 들으면 이해된대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포기하지 않고 3번 들으니까 이해가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순간 부동산 학계로는 앞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해되는데요? 선생님, 이건 문제도 풀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학계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승부처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상당히 부동산 학계론에 있어서 중요한 승부처에 와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1차 과목, 그것도 첫 번째 과목이에요. 부동산 학계론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 학계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월 19일 날 먼저 받으시는 시험지에 제일 먼저 보는 문제가 부동산 학계론이라고. 이 부동산 학계론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얼굴이에요, 얼굴. 제일 먼저 보니까. 시험지 이렇게 첫 장을 딱 이렇게 펴면 제일 먼저 부동산 학계론이 나오니까. 그 첫 번째 과목의 승부처가 바로 지금입니다. 잠이 옵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잠이 오냐고. 참, 여러분들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요. 진짜 나는 한 번씩 보면 수험생은 좀 치열한 면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요. 많이 먹고, 그죠? 예, 쉬는 시간에 많이 먹고. 물론 뭐 먹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평화롭게 먹고, 나는 승부처라고 하는데, 난 잘래 하고 자고,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자, 한번 봅시다. 그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현가법이 있고, 하나는 내부순일법이 있고, 하나는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순현가법, 우리 개론에서요, 순이 나오잖아요. 빼기 하면 돼, 무조건. 순은 무조건 빼는 거예요. 아까 한번 했었는데, 총수익에서 경비 털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순수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은요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걸 우리는 순현가법이라 그래요. 순현가법. 자, 근데 빼고 남아야지 투자거든요. 그럼 남는다는 것은 이제 이게 더 클 때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고 남으면 투자한다. 남는다는 것은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0이에요. 그 순현가는 0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순현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는 건 진짜 쉬운 거예요. 순현가는요, 그냥 숫자가 나오면 투자하고요,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순현가 0.6이야. 투자해, 안 해? 당연히 하지. 그냥 숫자가 나오면 투자하는 거라니까. 플러스니까. 2 나오면 1은 100, 1억,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5억. 그러니까 플러스 나오면 투자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나오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빼고 남음이 있으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남으면 투자하고 남지 않으면 투자 안 한다. 플러스일 때 투자하고 마이너스일 때 투자 안 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0. 순현가는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 들어온 돈 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 놓고 나간 돈 현재 가치 있을 거고 빼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투자하겠다. 이게 순현가법이에요.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인데, 우리 개론에서 지수가 뜨면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예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 그래서 얘는 지출현가분의 수익현가예요. 지출현가분의 수익현가. 이게 수익성 지수예요. 수익성 지수는 뭐 방금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클 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세요. 수익성 지수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수익성 지수는 지출현가분의 수익현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현가를 지출현가로 나눈다 하셔도 되고요, 지출현가분의 수익현가 하셔도 돼. 따라해보세요.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입의 현가. 그러니까 출에 대한 입이에요. 출에 대한. 밑에가 출이고 위가 입이에요. 읽을 때는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익의 현가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요거 1000이고 요거 1000이면 이거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이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 수익과 지출이 같다. 이게 마치 순현가 0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순현가가 0일 때 두 개 같은 거잖아. 수익성 지수가 1일 때 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위에 게 클 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지수가 뜨면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되고 1과 비교하게 돼 있어. 이 바닥이 그래요. 지수가 뜨면 반드시 뭐분의 뭐? 분모분의 분자. 뭐보다 큰 뭐 1과 비교한다. 알겠어요? 그럼 저를 보세요. 쌤 0과 1은 무슨 구별시력이 있는데 상당한 구별시력이 있어요. 저 보고 대답하세요. 0.5야. 0.5. 대답하시는 거예요. 수년가가 0.5야. 투자해야 안 해요? 해요. 왜요?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니까. 근데 수익성 지수가 0.5예요.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1보다는 작으니까. 상당한 구별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가는 플러스일 때 투자한다는 말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수익성 지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수년가는 뭐가 비교한다? 0. 수익성 지수는 1. 나중에 짬뽕 돼가지고 분명히 짬뽕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럴 거거든. 그때 물론 지금은 보고 계시니까 X라고 잘 하는데 나중에 내가 짬뽕 돼가지고 수익성 지수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러면 오라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0보다 크면 투자한다가 오라고 생각되셔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0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요. 머리를 자꾸 떠돌아 이렇게. 떠돌다가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 두 개가 절묘하게 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있고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있고 오케이 투자한다 이렇게 되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거예요. 아다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남은 게 내부 수익률이 남았는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잘 들었어요. 수익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같게. 이거 좀 어려운데 아직은 안 배워서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3, 4월 달에 가면 같게 만든다는 표현을 좀 자세하게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같게 만들어 봅시다, 그냥. 얘가 1000이면 얘도 1000이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7번 보시죠. 방금 제가 내부 수익률이란 무엇의 현가와 무엇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그랬어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이거 두 개가 같아지면 같은 걸 두 개 빼보세요. 그럼 얼마 돼요? 수년가는 0이 된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 두 개 나눠보세요. 얼마가 되죠? 1. 그럼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 현가를 어떻게 만든다? 같게. 수년가를 어떻게 만든다? 0으로. 수익성 지수를 얼마로 만든다? 1로 만든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아지는 거예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 현가가 같아지고 나면 수년가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그 둘을 같게 만든다는 말이 시험에 나올 때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해도 되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랬었어요? 기억납니까?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 내부에서 결정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다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랬다면 내부 수익률도 당연히 누구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낼 가능성이 좀 있냐면 짬뽕을 시키는 거지. 짬뽕을. 수년가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수익성 지수는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수년가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잘 보세요. 빼면 무슨 법? 수년가법.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법.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 같게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했는데 그 둘이 같아지면 수년가는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결국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하셔도 되고,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하셔도 되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하셔도 되는 겁니다.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죠?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국 머릿속에 이게 딱 떠 있어야 돼요. 순이 뜨면 0이 딱 돌아야 돼요. 지수가 뜨면 1이 딱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비교해요. 뭐는 뭐끼리?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그럼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나왔는데 수익률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 수년가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든지 수익성 지수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든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수년가는 뭐랑? 0. 지수는 1. 수익률은 수익률. 수년가는 0. 지수는 1. 수익률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잘 들으세요.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비교를 많이 해요. 실제로.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비교를 많이 하는데 수년가법도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요. 내부 수익률법도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니까. 근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이 달라요.
할인율이 수년가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뭐냐면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건 외우세요. 지금은요.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자, 수년가법은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쓴다. 자,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년가법은 할인율이 뭐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알아서 그걸 결정하고 그걸로 할인해야 돼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뭘로 할인하니까? 내부 수익률 할인하니까. 물론 사후에는 알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왜냐하면 내부가 뭐보다 클 때 투자니까, 요구보다 클 때 투자니까. 나중에는 알아야 되지만 처음에 할인할 당시에는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외우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3번 들을 때부터 얘기가 된다고. 오늘 첫 번째 듣는 분들은요, 아직 멀었어. 적는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냥 듣는 거야. 자, 수년가법은 할인율이 뭐라서? 요구라서. 사전에 요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내부 수익률법 할인율이 뭐라서? 내부라서. 사전에 요구를 알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수년가법은요, 부의 극대화가 돼요. 부의 극대화. 그 다음에 합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투자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일단 부의 극대화가 안 돼. 그 다음에 합도 안 돼. 그 다음에 투자 판단이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복수가 나버리면.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수년가법은 남기만 남으면 투자하는 건가? 안 남으면 투자 안 하는 건가? 남기만 남아봐라 투자해버리겠다. 이걸 부의 극대화라 그래요. 그러면 수년가법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반드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왜냐면 남는 데만 투자를 하니까.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잘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 50%예요. 자, 그럼 대답해 주세요. 내부 수익률이 50%면 수익률이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아니, 수익률이 50%면 높은 편이냐고, 낮은 편이냐고? 높은 편이지. 아직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셨네, 보니까. 여러분들 50% 수익률이 있는 데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세요. 50, 대박인데? 근데 요구 수익률이요, 70%면요, 투자를 안 해요. 반대로 내부 수익률이 2%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수익률이 2%면 높은 금리야, 높은 수익이야, 낮은 수익이야? 이 정도, 정기예금 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낮은 수익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법정 스님이셔. 소유할 필요가 없대. 이분은 요구 수익률이 1%밖에 안 된대. 아니, 그러면 누가 더 커? 내부가 크지? 그럼 투자? 합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요, 많이 남아도 투자 안 하는 경우가 있네. 쬐끔밖에 안 남는데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불극대화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년가법은 남기만 남으면 투자니까 반드시 불극대화 시켜주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남아도 투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안 남아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 반드시 불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봐요. 따라해봐요. 합, 가산, 더하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한다는 얘기예요. 가산한다, 합한다. 자, 7번 보세요. 자, 우리 포트폴리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포트폴리오 무슨 투자죠? 분산 투자죠? 보세요. A의 수년가가 100이에요. B의 수년가가 80이고 20이고. 그러면 둘 다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네. 그럼 수년가는 얼마다? 120입니다. 맞아요? A 투자할 때는 얼마고? 100, B는 20, 둘 다 투자하면 120. 합하는 게 돼야 안 돼요? 되네요. A 투자했더니 얼마 남았다? 100 남았다. B 투자했더니만 20 남았다. 둘 다 투자하면 얼마 남는다? 120 남는다. 합이 돼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자, 절 보고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달라고요? 100분의 20이에요. 투자 금액이 100이고 순수익 20 발생했어요. 수익률 몇 프로? 20%. 맞아요?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순수익이 180이에요. 수익률 몇 프로? 18%. 아니, 100만 원에 20이면 얼마? 20%. 1000만 원에 180이면 18%. 자, 그럼 두 개를 다 합니다. 둘 다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수익률 38% 나온다. 맞죠? 절단 납니다. 절단 나오긴 몰라. 절단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돈 얼마 들어? 100. 여기 돈 얼마 들어? 1000. 둘 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 얼마 들어? 1100 들어. 맞아요? 여기 투자하면 얼마 벌어? 20. 여기 투자하면 얼마 벌어? 180. 둘 다 투자하면 얼마 벌어? 200. 이거 얼핏 계산해봐요. 얼핏 계산해도 20%가 안 되는데. 그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 다시 계산해야 돼요. 합하는 게 안 돼요. 수년가는 결과적으로 남은 거니까 그거 합해도 돼. 근데 수년가법은 합할 수가, 내부 수익률법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년가법은 합이 되는데. 일단 우리 2번 정도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년가법은 합이 되고 안 되고?
되고. 됐어. 해봤자 또 모를 건데, 뭐. 내 혼자 하는 거야.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요. 투자 분석 기법할 때는 혼자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엄청 외로워요. 내 혼자 할게요. 자, 수행가법은 합이 되고요. 내부수행법은 합할 수가 없어요. 합하고 싶으면 다시 깨고 다시 투자 금액부터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수행가법은 남으면 투자해요. 안 남으면 투자 안 하고. 투자 판단이 반드시 돼요. 내부수행법은요. 내부수행일이 여러 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 나와버리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예요. 취득 단계에서는 보통 지출을 하고요. 운영 단계에서 수익을 얻고, 처분 단계에서 수익을 얻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지금 현재 10%예요. 근데 지금 내부 수익률이 현재 지금 몇 프로냐면 12%예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지금 12%라 그랬지? 뭐가요? 내부 수익률이요? 그럼 누가 더 크니까?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간에 지출 한 번 더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비전통적 사업이라 그래요. 비전통적 사업은요, 투자 기간 중에 지출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유수선비가 지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출을 하는 순간 투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죠. 투자 금액이 달라지면 내부 수익률이 갑자기 9%가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또 지출했어요. 그럼 투자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이번에 13%가 돼버리는 거지. 내부 수익률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죠. 이걸 갖다 우리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복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원수, 그런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복수는요, 내부 수익률이 몇 개 나와버리면, 여러 개 나와버리면, 아니, 뭘 가지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될지,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될지,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될지. 그럴 때는요,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투자 판단을 못 해요. 복수가 나버리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적인 투자안은 뭐냐면, 독립적인 투자는 투자안이 한 개야. 투자안이 한 개고, 이때 투자할 건지 투자 안 할 건지를 물어. 그럴 때는요, 결과치가 똑같아요. 수년가법 결과치하고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치가 반드시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수년가가 0보다 커요. 투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때는 내부가 반드시 요구보다 커. 수년가가 0보다 작아.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는 요구가 반드시 커. 같으면 내부 요구도 같아. 그러면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거나 써도 돼. 이거 투자해라. 그럼 이것도 투자해라. 하지 마라. 투자 균형 같다고. 근데 문제는 배타적인 투자일 때입니다. 자, 배타란 말은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는 일단 여러 개 나와. 여러 개 나올 때 최적의 투자, 제일 좋은 놈, 한 놈만 선택하시오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요, 수년가법 결과치하고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치가 같을 수도 있는데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를 때는요, 누가 더 좋은 방법이냐면 수년가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를 때는. 왜냐면 아까 수년가법의 우수성을 봤거든. 수년가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쓰는 게 좋아요, 원래. 그다음에 합도 되고 부의 극대화도 되고 언제나 투자 판단도 가능하니까. 그럼 책 한번 바라봐 주세요. A, B, C, D가 있어요. 몇 개? 아니, 그게 몇 개냐고. 4개. 이제 몇 개인지도 모르나, 이제. 4개잖아. 그럼 투자니 여러 개 맞네요. 그죠? 자, 그럼 또 보세요. 수년가가 얘가 10이야. 얘가 2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40이야. 그럼 수년가가 제일 높은 게 누구야? 40이지. 그러면 여러 개의 투자한 중 누가 제일 좋다? D가 제일 좋다. 맞아요? 내부 수익률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8%야. 내부 수익률이 10%고, 내부 수익률이 15%야. 내부 수익률이 20%고. 그럼 대답하세요. 내부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누구야? D가 제일 높네. 맞아요? 수년가법도 누가 제일 좋다고 하고, D 제일 좋다고, 내부 수익률법도 D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뭐가 제일 좋다? D가 제일 좋다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13%. 수년가가 제일 높은 놈은 누군데? D인데, 내부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은 누구야? C야. 결과치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수년가법은 누가 제일 좋다 하고, D가 제일 좋다 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누가 더 좋다 하고, C가 더 좋다.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땐 수년가법 따라서 그냥 D에 투자하시면 낫다는 거지. 왜냐면 수년가법이 훨씬 더 우수하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가 시험 최고 난이도예요. 여기까지가 별거 아니지. 최고 난이도고, 여기다 계산 문제 하나 얹으면, 그것까지 혹시 이해하신다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알겠습니까? 민법 좀 못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다행히 민법을 잘 못하잖아. 민법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놔야 된다니까. 내가 잠금장치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아, 선 상당히 중요한 거 했는데. 아, 표정 이상하네. 아, 상당히 중요한 거 했는데. 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앞에서 했던 말이 뒤에서 나오니까 이게 처음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반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역수관계야.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율, 영업경 비율이 있습니다. 귀찮아도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만 시간같이 고려하고요. 나머지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시간같이 고려 못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같이 고려하는 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3개,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 지수법 맞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닌데 시간같이 고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현가회수 기간법입니다. 그럼 과연 시간같이 고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자, 현금 수지 분석을 하고 싶은데 현금 수지 분석을 못해. 왜 못하냐면 수익은 내가고 지출은 현가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좋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할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할인을 해버리니까 수익도 현가, 지출도 현가, 현가끼리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시간같이 고려되는 거지.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시간같이 고려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방금 얘기드렸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두 번째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한다. 매기간 수익 다 보고요. 운영 수익 다 보고요. 처분 수익도 다 봐요. 물론 어떻게 고려하냐면 세후소득만 고려해요. 그걸 갖다가 현가로 다 땡겨요. 나간 돈은 지분 투자 현가로 땡기고 그 두 개를 빼가지고 0보다 크면 투자해버리겠다 수년가법. 그 두 개를 나누어서 1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수익성 지수법. 그 두 개를 같게 만들어서 요구 승률보다 크면 투자하겠다는 게 내부승률법이에요. 내부승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그래도 되고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그래도 되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그래도 됩니다. 그 둘이 같아지면 0이 되고 1이 되니까. 이 중에서 수년가법과 내부승률법 비교를 많이 하던데 수년가법은 할인율이 요구승률이라서 사전에 요구를 알아야 돼. 내부승률법은 할인율이 내부라서 사전에 요구를 알 필요는 없다. 수년가법은 합도 되고 부의 극대화도 되고 언제나 투자 판단도 가능해. 하지만 내부승률법은 합도 안 되고 부의 극대화도 안 되고 언제나 투자 판단이 가능한 것도 아니야. 특히 복수가 나버리면 투자 판단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 여러 개 나버리면. 따라서 독립적인 투자할 때는 결과치가 똑같기 때문에 투자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투자 균형,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배타적인 투자할 때는 결과치가 같아 달라. 같을 수도 다르긴 말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땐 둘 다 D에 투자라 그러면 D에 투자하면 돼. 근데 결과치가 달라서 D에 투자라 C에 투자라 이런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요. 수년가법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하고 싶었고요. 이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시험 지문,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문제를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보고 오면 내가 여기서 했던 말 중에 포인트들을 알게 돼요. 아, 지금 포인트를 얘기해 주면 안 되나? 다 얘기했어. 포인트를 다 얘기했다고 내가. 근데 그게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문제를 보고 오면 아, 이 말들이 다 포인트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문제를 풀지 말고 자꾸 강조합니다. 문제를 풀지 말고 눈으로 그냥 확인하라고.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여기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거구나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요. 투자 시간 대비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학문적 완성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론 보고 문제 보고 다시 이론 보고 문제 보고 그 과정이 반복이 되면 최소 시간, 투자 시간 대비 최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중요하다 진짜. 374 제3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나옵니까? 별 4개 때렸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DCF법에 있죠. 동그라미 좀 칠게요. 순 동그라미. 내부 지수. 지수 동그라미 했어요? 예. 두 번째 어림셈법 있습니까? 동그라미 좀 할게요. 승수. 수익률. 그 옆에다가 화살 표시해서 역수라고 좀 적어둡니다. 얘네들은 역수예요. 쓰셨어? 예. 비율 분석법은요. 대부 비율의 대부 동그라미. 부채 감당률의 부채 감당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의 채무 불이행까지만 동그라미. 나머지 총자산 회전율과 영업경비 비율은 참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옵니까? 당구장 표시 앞에다가 별을 3개 더 때리세요. 당구장 표시 앞에다 별을 3개 더 때리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내용 읽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고려라는 글자에 네모를 빵 치고 밑에다 숫자 4를 써요. 고려라는 말에 네모를 빵 치고 숫자 4를 써요.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총 몇 개? 4개. 일단 파란색만 읽어주세요. 무슨 법?
순환가법, 내부승율법, 수익성 지수법. 잠깐, 이까지 뭐고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고 받고 뭐까지? 현가, 회수, 기간법. 그래서 동그라미 좀 치겠습니다. 순환가법의 순 동그라미, 내부승율법의 내부 동그라미, 수익성 지수법의 지수 동그라미, 현가, 회수, 기간법에서는 현가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럼 동그라미 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개론에서 시간 같이 고려하는 거 총 4개 시작. 순, 내부, 지수, 현가. 한 번 더 시작. 순, 내부, 지수, 현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3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나옵니까? 또 별 4개. 별 4개. 별 4개 때리고 심심하면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개근상. 개근상 어떨 때 줘요? 어떨 때 줘, 어떨 때? 한 번도 결석 안 했을 때 주지. 여러분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1회 때부터입니다. 작년 26회까지 시험 27번 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읽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피를 안 토할 수가 있나? 피를 토하면서 강의하는 거야,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내만 피를 토하는 거야. 아무도 피를 토하지 않는 거지. 피를 토하면서 강의해요. 그 밑에 가로 1번에 가시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란 말이 나옵니까? 영어로 뭐라 그래요? 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 해서 DCF법 보이시죠? 예, 그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촌스럽게 그러지 않고 DCF법 그러겠다고. 됐습니까? 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으시고 별을 하나 더 때려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여러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거 시간같이 고려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거 여러 해 매기간의 소득을 다 봅니까? 예. 세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합니까? 이때 소득이득은 뭘 보고 세후현금 수지 보고 자본이득은 세후지분 복귀액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까? 무슨 법이요? 순환가법, 내부승율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 밑에 보니까 표가 있습니까? 표 앞에다가 별 한 번 더 때리세요. 표 앞에다가 별 하나 더 때리고 표 제목이 뭐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출발합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첫 번째는 순환가법 맞습니까? 순현재 가치법 같은 말인데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서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예. 내부승율법은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건데 요구승율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돼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누어 가지고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입의 현가를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 4월 달이 되기 전에는 이 표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내려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긴 한데 그거 보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건 보지 말고 책을 좀 넘기셔서 378로 갑니다. 378. 378로 가시니까 순환가법인 내부승율법보다 우월한 이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 별 하나 더 때리세요. 별 하나 더 때리시고 방금 했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순환가법은 할인율이 뭐다? 요구수익률이고 사전에 요구를 결정해야 됩니까? 내부승율법은 할인율이 내부승률이고 사전에 요구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순환가법 부의 극대화 돼요? 내부승율법은 안 될 수 있어요? 순환가법은 합하는 거 돼요? 이제 합 뭔지 알죠 이제? 내부는 합 안 되잖아. 순환가법은 언제나 투자 판단이 가능하잖아. 근데 내부승율법은 복수가 생겨버리면 불가능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 냅시다.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두 투자의 결과치는 동일하다. 반드시. 맞아요?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상반된 결과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때는 무슨 법이? 순환가법이 보다 내부승율법보다 우월한 투자 대상이 되고 투자 준거로서 더 선호되는 자산이다.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월달, 2월달 수업에서는 이것저것 흩치지 마시고요. 분산시키지 마시고 제가 방금 별표하고 체크하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주구장창 읽어놓으세요. 읽어놓으시면 3, 4월 달 제 수업을 듣잖아요. 이거였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1, 2월 달에 그랬었구나. 5, 6월 달에 되잖아요. 3, 4월 달은 가짜였네. 이게 진짜였네. 그러다가 7, 8월 달에 되잖아요. 문제까지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분산시키지 마시고 제가 체크 한 번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책을 좀 넘기셔서 381쪽. 381쪽에 가시니까 4번에 어림셈법 뜰 거예요. 381쪽에 어림셈법 떴어요? 별 3개 하고 일단. 작게 하나 하세요. 작게. 별 3개 반. 별 3개 반. 이 반은요. 9월달 정도에 큰 별이 될지 없을지 결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별 3개 반. 어림세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목이 어림셈법에 의한 승수와 수익률이 있습니까? 공식이 몇 개씩 나와요? 4개씩 4개씩 총 몇 개? 8개 공식을 암기할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당장. Right now. 당장 암기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요거 시작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